네, 2월 1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극우 내란 선동 집회가 그야말로 점입가병 그 자체였는데요. 척살, 학살, 야구방망이, 퍼지데이까지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선동들이 난무했습니다. 119 법원 폭동에 의해서 헌재 폭동 그리고 인권위 폭동까지 누군가 사주를 하고 있다면 즉시 찾아내서 엄벌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대구 경북 민심 취재의 달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매불쇼 이렇게 잘 나가는 매체에서만 뵙다가 오랜만에 취재 편의점에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대구 경북 목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장윤선 기자님이 계셔서 전 되게 고맙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너무 극단적인 상태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그 취재 촉은 저 동네는 왜 저럴까 이런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 조간 보도를 종합해 보면 동대구역에 5만 2천 명 경찰 추산입니다. 본인들 주장으로는 30만이 모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5만 집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네. 예, 그 대구에서 근래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에 저희 그 탄핵 그 찬성 집회에서 네. 민주진보 진영이 모였을 때 한 10만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 그 10만이라는 숫자도 예. 저희가 그렇게 많이 우리가 모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셀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숫자가 10만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그 대구 광장은 많이 모이긴 했더라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대구를 또 다녀왔잖아요. 네네, 직접 취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전화로도 확인을 해보고. 그런데 저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네, 대구의 민심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법한데요. 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저희 안동에서도 지역위원회 행사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이 안심이 된다거나 내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준동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저러다가 말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에 따라서 민첩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판이 그럼 뒤집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집회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탄핵 반대 그리고 윤석열의 즉각 업무 복귀 이것을 구호로 내건 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대구 정서는 그러면 그것에 다 따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는요 오히려 탄핵이라는 것은 계엄령이 조금 지나친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긴 하지만 탄핵이란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빠르게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안 되지. 정권은 뺏기면 안 돼라는 것이 대구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제가 되게 의미 있는 여론조사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의원님, 그 전에 저희가 어제 있었던 대구 집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 그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그럴까요? 실제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안심할 정도인지 걱정해야 될 정도인지 직접 저희가 현장을 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고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신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실 좀 심각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시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가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저 소리를 듣고자 5만 명이 운집했다? 좀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지난번에 부산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산역에서 했잖아요. 부산역에서 네. 13,000명인가 네, 모였었죠. 세계로 교회 사람들이 네, 중심이 맞습니다. 돼서 예. 어제 모인 사람들도 그 세계로 교회 중심으로 해서 보수 교회들이 동원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구미 쪽에서도 굉장히 차량 동원을 해가 많이 왔거든요. 예. 광역정철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동대구역을 했을까? 했냐면은요. 예. 장소가 예. 동대구역에 기차를 타고 와서 쫙 모였다가 그 차 타고 다시 돌아가기가 되게 쉬웠던 거예요. 아, 동선이. 네, 그러니까 저게 다 대구 사람들이야, 예. 대구 경북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이건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대구 사람들의 얘기군요. 그렇죠. 예. 대구 사람들 말이 저기에 예. 뭐 3분의 1 정도가 아마 대구 사람이 될까. 예. 나머지는 다 외지 사람들이다. 외지인들이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동대구역에서 집회 장소를 잡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광역전철을 타고서 집결하기가 딱 좋았던 장소라는 거죠.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보통 네. 저희가 탄핵 찬성 집회를 할 때는 동대구역이 아니라 대구백화점 앞에 동성로에서 하거든요. 대구백화점 앞에. 예, 거기는 대구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었어요. 예. 그런데 동대구역은 외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 그래서 실제로 그 광역전철이 그 집회 시간 맞추어서 굉장히 붐볐다 그래요. 아, 실제로. 예, 예. 네, 그래서 그다음에 뭐 구미나 이런 쪽에서는 예. 보수 교회에서 예. 총 동원령이 내려졌고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압박을 받은 대구의 국민의힘 당협에서도 예. 당원들한테 참여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당협의 관계자들이나 국회의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윤상현 의원 정도가 그 이제 경북에서는 2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알고 예. 있고요. 윤상현 의원은 광화문 집회로 갔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다 대구 경북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제 대구 사람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네.